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라고요.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가 하락 시에도 해지로 달러를 보유하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요, 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을 매수하시면 돼요.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돼요. 급등 또는 막 급락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런데요, 투자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 장기적으로요, 시간의 가치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투자입니다. 자, 달러는요,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성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가계부채 붕괴가 나타날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달러를 사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요, 이제 4.7%를 넘었는데요. 이 금리 수준이 거의 16년 만일 거예요. 서브프라임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에 금리가 올라갔던 거고요. 현재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물가가 급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미국이 받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주도 하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 금리 못 올리고 있죠. 이게 그때와 다른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요, 물가 상승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달러의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렸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이 고금리를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요,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니까, 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되죠. 전 세계 결제의 60%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줄어드니까 원화의 화폐 가치는 더더욱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원화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결제되는 화폐지 전 세계에서는 결제할 수 없는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요, 대한민국의 외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국채 발행도 하게 되고 빚도 많아졌는데,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니까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도 문제고 가계부채도 문제지만요,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외부 부채는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채잖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은행 간 금리로 리보 금리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요, SOFR 금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5.32%예요.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 은행에 달러를 빌리면요, 5.32%의 이자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게 1일짜리 단기채의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 얼마죠? 3.5%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3.5%의 금리로 서로 지급하고 있는데, 해외는요, 5.3%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대 마진으로 차익을 남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어떻든 대출금리가 한 5%에서 7%대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는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붕괴되고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이 버블이 터지지 않게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율 보시면요, 지금 이 IMF 서브프라임 사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위험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잠깐 하자면요. 과거 달러는 끝이 났어. 이제 기축통화로서 끝이야.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원화는 달러보다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환율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결론은요. 이런 환율 문제는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올해가 되었든 뭐 10년 뒤가 되었든 20년 뒤가 되었든 언젠가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꾸준하게 좀 모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은 브릭스 국가들도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들도 지금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앞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